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 상동 영상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의회에서 영상단지 매각 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되자 부천시는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 공청회를 연 건데요. 부천시는 빠른 시일 내에 매각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공청회 결과와 더불어서 8월 임시에 매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부천시의회 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정산 의원 그리고 광내경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부천 영상단지 이 자리에서 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전히 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이죠. 무려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는데 박 의원께서도 그날 패널로 참가를 하셨죠. 어떻게 성과가 좀 있었나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이제 복합개발 사업은 이제 민간 자본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GS 컨소시엄에서 이제 작년 4월에 이제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되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거죠. 두 번 부결되고 시민들의 공청회도 해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봐야 된다는 이런 그 주문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7월 30날 이제 공청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날 공청회 한 날 저도 이제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전문가들 세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이제 7분이 총 참여를 해가지고 공청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되게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약 한 300명 정도 참여할 거를 알고 준비를 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5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와서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거리두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열 체크하고 계속 그 시민들의 명단 작성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1층 그리고 이제 2층 관중석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공청회를 했고 또 이제 그 여러 이제 방송사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대단히 이게 관심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 이제 늦어져서 7시 20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분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 한 40분 정도는 사업에 관련된 개요 같은 거를 이제 GS 컨소시엄과 시에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이제 패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사실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시민들은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민간 자본으로 하려고 하느냐. 민간 기업에게 왜 이윤을 주면서 민간 자본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왔고 공영 개발을 해라. 판교의 모델을 살펴봐라. 우리 부천도시공사의 역할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왜 소니 픽처스란 기업을 꼭 유치를 해야 되느냐. 국내 기업도 많이 있다. KT도 있고 뭐 SK텔레콤도 있고 그다음에 이 LG U+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기업을 유치해 보려고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나와 있는 걸로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패널들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문을 했는데 그걸 좀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 네, 차분히 좀 풀어보도록 하고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시민 공청회가 열렸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곽 의원도 이 공청회 내용을 좀 잘 살펴보셨잖아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좀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설명하는 자리가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는 시장의 의지나 국회의원들이 또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한 것도 저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논의했고 1년 전부터 논의하고 검토하고 그 팽팽하게 의견들을 또 개진하고 했었지만 시민들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처음 갖는 공청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자체를 마련한 거에 대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찬반 의견이 팽팽했고 찬성도 많았고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분들이 이렇게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실 수 있었는지도 좀 의문스럽지만 정말로 그 의견이 팽팽한 갈림길에서 그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결국은 근데 주거 비율에 대한 문제, 그 유치하는 기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통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큰 트랙으로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주요하게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쟁점은 이 영상 단지로서 영상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얼마나 내실 있는 기업들을 입주할 수 있느냐, 입주시킬 수 있느냐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 시의 계획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제 그 780여 개의 이제 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업들의 그 질을 따져서 와야 되는지 아니면 양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업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연간 매출이 뭐 5억도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 계속 투자를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에게 이렇게 시에서 토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 개발 이익으로 지원하는 문제들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이런 거는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갖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시는 기업을 유치할 때 그런 기업들이 즉시 매출이 일어나서 우리 우리 부천시의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업들을 세세히 살펴야 된다. 네. 이런 전문가의 의견들이었죠. 그리고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자문위원으로 내가 참여해서 이제 그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관련된 이렇게 비율 조정이나 이런 걸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시민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그 자문회의 3번의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깊이 생각을 안 했고 전문가들이 기업의 질이냐 양이냐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내실 있는 기업들 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의원님? 저는 이제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그날 전문가 의견이나 시민분께서 어떤 한 분이 의견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을 기업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논의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분의 말씀을 제가 좀 빌려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여성 우리 시민 한 분이 MBC 같은 방송국 좀 유치해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주 명확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거를 부천시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BC 방송국이 들어온다는 건 지금 EBS가 들어온다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EBS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 우리가 계속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형태이냐 그리고 그게 체험관 수준이냐 아니면 공개월 수준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적어도 시민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는 이 영상문화단지의 기능이 온전치 않을 거라는 걸 벌써 안다는 거고 네. MBC 방송국을 해달라는 그 염원이 갖고 있는 그런 뜻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중에 저는 아주 관심 있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뉴 콘텐츠라는 이런 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 내용들입니다. 영상문화 이쪽 미디어 쪽은. 네. 그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준공이 됐을 때는 6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준공이 됐을 때 2026년, 27년에 지금 갖고 있는 이 컨텐츠들이 그때도 생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총체적인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이 악재가 우리가 생겼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악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광객을 떨어뜨리는 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나 기업이나 양의 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할 수 있는 숙제를 던져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쟁점이 주거 비율이에요. 아파트 세대수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부천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택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 입장이 공청 이후 좀 달라졌나요? 어떻습니까? 공청회 때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이제 그 자문위원회에서 전체 비율에서 약 30% 미만으로 주택 비율을 낮추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5,200세대 정도로 줄여진 겁니다. 근데 네. 실은 민간자본으로 이게 10년간을 투자를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책임이 이제 GS 건설 컨소시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 이상의 그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도 주거 비율을 현저히 낮춰서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이 수익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겠느냐. 그래서 시에도 지금은 이 주거 비율에서 조금은 가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주거 비율을 현저히 낮춰서는 사업 자체가 어렵다. 그런 그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민간 개발이니만큼 수익성 보장 측면을 아예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의 입장인데 그렇다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아까도 제가 전문가분들 그날 공청회를 우리가 토대로 얘기하니까 전문가분의 또 이야기를 하나를 빌리자면 네.
좀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천시가 그 주거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땅값을 더 덜 받고 주거 비율을 더 낮추는 방법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다. 주민들이나 정치권의 어떤 이런 그 팽팽한 그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주거 비율을 낮추려면 지금 그 개발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게 계속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부천시가 받아야 되는 돈도 적어지면 그 부분에 또 조금 좀 호전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네. 우리 시는 또 우리 시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만 우리도 고민을 할 수 있는 숙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은 고민해야 될 또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다 따지자면 전면적인 재검토나 또 내용의 일정 부분의 수정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이었고 그럼 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여기에 되게 사견을 넣는 게 사실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국가가 개발하는 신도시가 제3기 신도시가 지정되기 이전에 이 주거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 영상문화단지의 개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의 역곡지구나 대장지구를 통해서 약 3만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대 그 민간에게 개발하는 이런 구조를 이게 아닌 다른 구조도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됐다가 생각이 그게 딱 그 시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거 비율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른 고민이 한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장덕천 부천시장은요, 이 부지 매각을 통한 수익을 갖고 원도심 개발에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밝힌 바 있는데 땅을 팔아서 원도심 개발 재원 마련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GS 건설 콘소시엄과 계약이 되면은 약 1조 300억 원이나 이제 토지비를 이제 시가 세입으로 잡아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덕천 시장께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원도심에 이제 현안이 시급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 이런 환경 개선에 이제 사용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토지 매각 대금은 특별 회계로 관리를 해서 꼭 이 재원이 과연 거기에 합당한지를 검토를 하고 더 우리가 수익을 내거나 시의 미래를 위한 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의원들은 강합니다. 그렇지만 네. 주차장이나 문제는 이제 도시 환경 개선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선 이 토지 매각 대금으로 이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게 빠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장덕천 시장께서도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는 그 토지 매각 대금은 특별 회계로 관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통제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원들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저는 장 시장께서 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라면 이 이야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 이야기 때문에 원도심은 이게 빨리 뭔가 돼야지 뭔가 우리한테 수혜를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나 사실은 말로만 들으면 굉장한 핑크빛에 대한 이 핑크빛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나 이런 공원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1, 2년 안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네. 보상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땅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도로를 계획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원도심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부분들로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땅이에요. 네. 여기 마지막 남은 땅을 다 팔아서 원도심에 투자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땅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원도심에 투자 안 해줄 건가요? 원도심에는 단계적으로 투자를 계속하는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리고 한 번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원도심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에 투자한다는 그 얘기는 일정 부분 투자할 수 있겠지만 어느 만큼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동특별구역 때 우리 그 전임시장이 1,700억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은 채무제로 한다고 했어요. 그 나머지는 원도심에 썼는지 어디다 그때도 원도심에 쓴다고 했거든요. 원도심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아무것도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핑크빛보다는 체계적인 계획과 그런 재무 계획을 다시 세워야지 이것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네.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임 시장의 그런 치적 쌓기처럼 우리 장 시장님이 그런 과오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영석 통합당 위원장이 입장문에서 부천시 마지막 시유지가 부천시 미래보다 아파트 건설에 매각된다는 사실 우려스럽다는 개발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그래서 부천시의회 통합당은 개발 반대를 부천시 의회 하는 통합당의 개발 반대가 전원은 아니고요. 네. 원래 상동 영상문화단지가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으나 지난번 이제 소사구에서는 그런 결정은 반대 그 표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저희도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좀 존중했었던 것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서른 의원님이 그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의견이 있지만 서로 존중을 해주는 건데, 서영석 그 당협위원장님이 어쨌든 그 지역구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자리에 서른 의원도 참가를 했는데 제발 서두르지 말자 이런 말을 거듭했어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 지금 개발에 대해서 좀 당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전반기 의회에서는 이제 의원들께서 우리 그 부천의 의뢰 의원들의 입장을 존중을 하자. 그래서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를 하자. 결국 그거는 이제 우리 서른 의원님의 이제 생각이신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입장을 정리를 하고 이제 전반기에는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후반기에는 또 각 지역의 현안들과 맞물려 가면서 이 의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서른 의원께서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공청회를 하고 있고 부결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을 좀 차분히 모아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그 우리 시의원들께서는 이걸 당론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개인 생각으로 이제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걸로 접근이 돼 있죠. 이걸 당론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시민들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이 이제 앞으로 중요할 텐데 개발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시는 어떤 입장이에요? 시에서는 원점 재검토는 사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청회나 여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소소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보완하고, 특히 이제 도로 문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를 일정 비율씩은 조금씩은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지, 이거를 전면 백지화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공청회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어떤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민들도 이야기하였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네. 개발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는 좀 조금 더 확장돼서, 그리고 조금 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그 열린 공청회 자리를 좀 더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도시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또 공동화 현상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동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중동과 원도심은 더 낙후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면에서도 한 번은 고민은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우리 영상문화단지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좀 확신성이 들어야 시민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걱정거리를 조금은 덜어주는 단계를 조금은 더 밟고 그렇게 좀 차분하게 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차분한 추후에도 공청회를 기대해 보겠고요. 앞서 두 차례 부결된 만큼 지금 시의회에서도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임시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시의 입장은 이제 9월 임시회죠. 247회 임시회에서 이게 이제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고, 아마 그때 이제 올릴 것 같은데, 의원들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청회 때도 전문가들은 시민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 한번 공청회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시도 이제 그런 세수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의회에 올려야 그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9월은 시의 입장은 9월에 통과하고 싶지만 의원들은 조금 더 8월 기간이 있으니까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네. 처리를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상동 영상단지 시민 공청회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